キャラ表現の実践で人の描き方をしっかり身につけるケト先生が教えます。今回のハイライト。이 두 캐릭터에게 눈을 그려줄 건데 첫 번째 캐릭터는 정면을, 두 번째 캐릭터는 이쪽 캐릭터를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살짝 옮겨서 그려줘 볼게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면 정면을 보는 캐릭터는 이 시메터리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여기서 버티컬 시메터리를 선택해주고 옮겨서 캐릭터의 중앙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앞서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눈의 모양을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눈매를 그려줍니다. 전체적인 눈의 크기나 아니면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런 캐릭터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매를 먼저 그려줄 거고요. 저는 눈 앞머리는 그려주지 않고 생략을 해주고 눈 모양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눈썹 위치도 눈썹뼈 주변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 홍채를 그려줄 겁니다. 홍채는 이 원을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에딧 스트로크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굵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굵기랑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안쪽으로 그릴지, 중간에서 그릴지, 바깥에서 그릴지 저는 센터로 선택해주고 이 굵기는 본인의 선 굵기에 맞춰서 혹은 캔버스의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3 정도로 해줬는데 너무 굵어서 1으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앞서 봤던 내용처럼 눈 아래쪽은 여기 점막 쪽에 거의 붙여줄게요. 그리고 동공도 이렇게 배치해줍니다. Shift를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준 다음에 V를 눌러서 요걸 맞춰주면 가운데 정렬, 요걸 맞춰주면 이제 위아래 중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공이 정중앙으로 오게 되죠. 이걸 합친 다음에 옆으로 옮겨줍니다. 두 개를 합쳐주고 앞서 그려준 이 눈매 레이어랑 같이 선택을 해서 또 가운데 정렬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한쪽을 잡아서 하나, 둘 정도 옮겨주면 이쪽을 또 잡아서 하나, 두 개 정도 옮겨주는 식으로 양쪽의 대칭을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메터리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우면 같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눈동자까지 그려주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 눈매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 볼게요. 혹은 선을 따주셔도 됩니다. 한번 선을 따볼까요? 그러면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펜 브러쉬로 진행을 해볼게요. 얇은 손으로 눈매를 그려나가 줄게요. 아래쪽도 같이 그려줍니다. 그 다음 쌍꺼풀 라인을 그려볼게요. 라인까지 그려주고 눈썹까지 그려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러프 레이어는 꺼줄게요. 선을 마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굵게 해주는 부분은 오클루전 섀도우가 들어오는 부분을 위주로 선을 굵게 해주거든요. 오클루전 섀도우라는 건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서 빛이 들 수 없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많이 해주겠죠? 위쪽은 빛을 받고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아래쪽에다가 짙은 선을 많이 그려주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선을 조금 굵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동자 안쪽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한번 옮기고 캔버스 크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옮겨버리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미세 조정을 하실 때는 따로 줌아웃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색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눈동자까지 이 선화 레이어 아래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선택을 해서 Select, Modify, Expand로 들어가서 수치를 1 정도로 해주고 채워줍니다. Alt Delete로 채워주시고 남은 부분도 함께 채워줍니다. 보통 이 속눈썹 색은 블랙으로 할 때도 있고 머리색에 맞출 때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색에서 조금 명도가 낮은 색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냥 그려줄게요. 그 다음 안쪽에 안구의 하얀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이 부분은 피부색을 잡고 채도가 조금 낮게 조정을 합니다. 완전 화이트로 그리기보다는 조금 명도가 낮은 색으로 칠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눈 앞머리 범위까지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다음은 이제 홍채를 채워줘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Select, Expand로 들어가서 1 정도로 해주고요. 눈색을 원하는 색으로 잡아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안쪽에 동공 쪽도 저는 이제 Shift F2가 단축키로 되어 있어서 스펜들을 한 번 더 해주고 동공을 어둡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색은 채웠고요. 그 다음 저는 이 세 개를 복제를 해서 합쳐줄게요. 그리고 이제 내부 묘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홍채 쪽은 테두리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어두운 색으로 채워주었죠. 세 레이어를 만들어서 클리핑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법봉 툴로 이 홍채 부분만 채워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H를 눌러서 이 선택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선택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눈에 점선이 보이지 않게 해주었고요. 부드러운 에어브러쉬를 잡아서 이렇게 외곽을 둥글게 둘러줍니다. 둘러주시고 이거는 멀티플라이로 쓰셔도 무방해요. 멀티플라이로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색을 밝게 쓰셔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색을 일일이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멀티플라이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도 멀티플라이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워나가 주고요. 그 다음 이 흰색 부분도 같이 해줄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안쪽이 동그란 구로 되어 있고 저희에게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쏙 들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조금 명도가 낮은 색을 잡아준 뒤에 위와 아래 이 둥근 부분 제외하고 살살 채워줍니다. 이때 너무 대비감이 두드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되게 미묘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눈썹 부분 채워줄 건데요. 저는 이제 속눈썹의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밝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홍채주름을 만들어 줘야겠죠. 홍채주름을 만들 때는 이거를 이제 만다라로 선택을 해주고요. 한 6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동공 중앙에 위치시켜 줍니다. 세 레이어를 만들고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탕색을 잡아서 살살살살 홍채 주름을 그려나가 줍니다. 이렇게 그려나가 주시고 시메트리를 꺼줄게요. 이러면 이제 홍채 주름이 생겼는데요. 완전 정중앙이 아니라면 살짝 옮겨주시고 복제해서 옆쪽에도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홍채 주름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자, 하이라이트를 그려줄 건데요.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면 살짝 위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이쯤에 하이라이트를 그려줄 거예요. 이때는 캔버스를 조그맣게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줄게요. 넘겨주시고 하이라이트를 그려줄 겁니다. 이때 저는 모양을 주변에 무엇가 있는지 상상하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창문 같은 물체도 같이 그려줄 겁니다. 또 하이라이트는 선 위에다가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이 하이라이트의 모양이 그대로 반전된다는 것인데요. 이 조명이 이제 저희 눈에 보이는 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따로 반전되지 않는 이상 이쪽에 눈에 있는 것도 똑같이 비춰야 합니다. 왼쪽 눈에 조명은 똑같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따로 또 반사가 되는 것들 찾아서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시멘터를 끄고 라소트를 활용할 겁니다. 위리엘 같은 효과를 내려면 터치감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따로 잡으셔서 에어브러쉬 같은 것들로 그려주시거나 혹은 잡으셔서 그라데이션 툴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살살살 지워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해서 똑같이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피부 쪽에도 이 피부가 쏙 들어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를 설정을 해주고요. 레이어 속성을 멀티플라이로 해주고 그다음 피부 쪽을 잡아주고요. 이대로 하면은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채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그리고 이 눈 아래쪽과 눈 위쪽을 약간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거는 시메트리 키고 진행을 할게요. 다시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주고 움푹 들어간 걸 표현해주고요. 눈 아래쪽에 애교살도 살짝 그려줄 겁니다. 지우개를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한번 긋고 살짝 지우고 한번 긋고 살짝 지우고 하는 식으로 지우개도 연필과 비슷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썹 아랫부분이나 쌍꺼풀 접히는 쪽에도 그림자 처리를 약간 해줄게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잡아준 것보다 조금 더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색을 잡아서 한 번 더 쏙 들어가는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보정과 색상 보정과 속눈썹을 그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눈 표현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옆을 보는 눈을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 캐릭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케치를 진행해볼게요. 스케치는 연필 브러쉬로 진행할 거고
시메터리를 버티컬로 설정해서 세로 중앙에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눈을 그려줄 거예요. 가장 먼저 눈의 크기와 눈매를 결정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 크기로 그려볼게요. 눈동자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저는 이번 캐릭터는 눈동자를 세로로 조금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딧에서 스트로크 처리를 해주고요. 동공도 이따가 그려볼게요. 일단은 홍채부터 위치를 잡아줄 겁니다. 살짝 옆을 보게 만들 거니까 중앙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향하게 만들 거고요. 또 이 친구를 쳐다보려면 조금 더 위를 쳐다봐야겠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라인을 조금 더 떼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좀 더 옆으로 밀어줄 거고요. 그 다음 동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컨트롤 J로 복제를 해주고 이렇게 줄여줄 겁니다. 동공은 홍채와 동일하게 살짝 위로 긴 동공이어도 되고요. 이렇게 정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만 더 얼굴 쪽으로 옮겨줄게요. 살짝 코 쪽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복제를 해서 여기도 맞춰줄 건데 여기도 정중앙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코 쪽으로 약간만 옮겨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짝 들어간 동공을 표현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맞춰졌다면 위를 우리 앞에서 약간 지워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크기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서 크기도 조금 줄이고 위치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얘네 선을 따줘야겠죠? 오파시티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펜 브러쉬로 그려줄 겁니다. 시메터리를 해주고요. 이번에도 속눈썹 라인을 잡아나갑니다. 속눈썹 두께는 조금 더 굵게 해줄게요. 이렇게 눈매를 만들어 주었고요. 쌍꺼풀이랑 눈썹까지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이거는 없애주고요. 마저 정리를 진행해 줄게요. 이 부분은 지우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라인을 정리해주고 두께감을 줄 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해 줄게요. 이렇게 마저 그려주었고요. 이제 색을 채워볼 겁니다. 먼저 이 속눈썹 부분부터 새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 영역을 확장해준 뒤에 헤어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잡아서 채워줄게요. 남은 부분이 있으면 필터를 켜서 다시 채워주고 눈썹도 동일한 컬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채 부분 마법봉 툴로 잡아서 확장해주고 눈의 컬러를 잡아서 채워주고요. 동공 부분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두운 컬러를 잡아서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제 흰 부분도 채워줘야겠죠? 피부색을 잡아주고 약간 채도가 낮게 명도도 조금 낮춰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눈 앞머리를 이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약간씩 스머지 툴로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해요. 기호에 맞게 채워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색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서 했던 과정이랑 비슷하게 3개 복제해서 합쳐주고 아래 친구들은 꺼줄게요. 그 다음에 홍채부터 내부를 잡아갈 겁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멀티플라이로 바꿔준 뒤에 홍채 부분을 잡아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이때 시메터리는 꺼줘야겠네요. 올려주고요. 이번에는 홍채 주름을 조금 덜 잡아볼게요.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만다라로 해준 다음에 동일하게 6 정도로 잡고 중앙으로 놔둬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간단한 점만 좀 찍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홍채 주름을 생략할 수도 있겠죠. 저도 이번에는 크게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줄게요. 중앙으로 옮겨준 다음 복제해서 위치를 정해줍니다. 합쳐주고요. 이제 남은 부분들도 멀티플라이로 채워나가 줄게요. 눈동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그다음 이 부분도 조금 더 명도와 채도를 낮춰서 은근하게 이 안쪽이 구인 걸 상상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겁니다. 다음은 속눈썹 그림자이고요. 조금 하드한 펜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새 레이어의 멀티플라이로 속성을 바꿔주고 면적부터 잡아줄 겁니다. 이때 바탕색이 제대로 안 채워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뚫리니까요. 다시 체크를 해줄 거고 여기도 안 채워진 부분은 마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형태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약간 풀어준 다음에 이 홍채 동공 부분의 색깔과 다르게 처리를 해줄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채도가 높도록 처리를 해줄 겁니다. 전체적인 명도도 약간 조정을 해줄 거고요. 다음에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선화 위에 표현을 해줄 거고요. 주변 조명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크기는 조금 줄여줄 거고요. 동일한 하이라이트를 복제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다음은 반사광입니다. 주변 반사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라쏘 툴로 잡고 채워주고 잡고
꾹꾹 채워주고 그라데이션 툴과 라소 툴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주변에 반사되는 것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옮겨줄게요. 다음엔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주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부 쪽 진행을 할 건데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피부색을 잡아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준 뒤에 진행을 합니다. 피부는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브러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메터를 켜고 진행을 해줄게요. 쪽으로 쏙 들어가는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조금 더 어둡고 채도가 높은 컬러를 잡아서 조금 더 쏙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쏙 들어간 느낌을 더 강화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속눈썹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ケト先生のカリキュラムは 자, 그러면 이제 코 그리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실사와 캐주얼 헤드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 봤고요. 앵글은 반측면, 그리고 아래에서 본 헤드와 위에서 본 헤드 이렇게 총 6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앵글에 맞는 코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먼저 반실사 코부터 반측면 앵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눈썹 사이를 타고 내려와서 콧등을 그리고요. 다음에 코끝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엔 비주, 인중 라인으로 내려와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내가 아직 구조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려주고 이후에 지워주시면 좋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콧등 면적까지 그려주었고 그 다음 코끝, 콧방울 그리고 콧등을 지지해주는 부분의 덩어리감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비주, 인중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 사이에는 콧구멍이 오겠죠? 이때 나는 코를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라인을 짧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높여볼까요? 그렇게 되면 좀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지겠고 여기 눈도 좀 더 가려지겠죠? 이어지는 부분도 조금 더 길게 얼굴에 딱 붙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비주도 조금 더 길게 해서 인중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의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보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외곽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파시티를 낮춰주었고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루엣을 따줍니다. 이때 이제 생략하고 싶은 부분들은 빼고 그려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콧방울을 그리고 싶지가 않다 하면은 빼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인중 같은 경우도 페인팅할 때 면으로는 표현하지만 이제 선으로는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콧방울과 비주 사이에 콧구멍 그려줄 거고요. 코끝의 둥근 부분 약간 표시해주고 꺼줄게요. 다음 반투명한 지우개로 살살 지워가면서 인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저는 코끝을 조금 더 샤프하게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구조를 한번 그려두고 수정해 나가면 조금 더 탄탄하게 수정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하는지도 조금 더 알기가 쉬워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색을 채우고 그림자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구조에 맞게 명암을 넣기 위해서 앞서 그려놓은 러프를 켜고 이제 이 옆에 지지하는 부분과 이 콧방울 부분 그리고 비주, 콧방울 아랫부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 그림자가 오겠죠. 인중 쪽도 한번 면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다시 피부 고유색을 잡아서 브러쉬를 크게 해준 다음에 이제 조금 반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버튼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 위에 피부를 얹듯이 살살살 풀어줍니다. 콧방울을 그릴 경우 이렇게 안쪽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 진하게 잡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완만하게 풀어줄게요. 콧방울의 형태에 잡아주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비주 부분의 경우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줄게요. 콧구멍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한 번만 더 수정을 해줄게요. 자, 이제 저는 코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조금 더 작고 데포르메가 된 코를 그리고 싶다 할 경우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앞서 코의 구조를 그릴 때 코를 많이 높여두었었죠? 이제 코를 조금 낮추고요. 조그맣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코의 크기에 따른 인상 차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의 구조는 이렇게 붙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코의 실루엣이 달라지는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앞서 이 콧등의 모양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주었지만 이번에는 곡선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코끝도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콧구멍도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코는 조금 낮고 작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내부도 한번 칠해보면 구조를 기반으로 먼저 이렇게 그림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아래쪽도 잡아주고요. 구조는 꺼줄게요. 다음 부드럽게 피부를 얹혀가는 듯이 풀어줍니다. 인중 부분도 약간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도 코끝 부분에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눈 앞머리가 비교적 덜 가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코가 높고 클 때와 낮고 작을 때 어떤 인상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캐주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캐주얼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콧등, 코 그리고 비주의 라인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걸 기반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콧등, 코끝 그리고 비주의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요거 자체를 전부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코끝에 점을 찍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파시티를 낮추고요. 이렇게 점을 찍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때 코끝의 중앙에 찍기도 하고요. 끝에 찍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중앙에 찍어볼게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를 그릴 때 조금 더 옆쪽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코에 그림자를 그려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얹어주듯이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코끝도 사실 그렇게 부각되지 않게 그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 코의 높이에 따라서 반대쪽 눈이 가려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조 그려놓은 걸 보면 눈 앞머리가 약간은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고 중간에서 끊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겨서 보이게 되겠죠? 코 위치를 잡아서 점까지 찍고 그림자도 넣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하이라이트까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코에 삼각형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캐주얼 캐릭터의 경우 좀 과장된 장두형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에 이 큰 덩어리감을 따라서 튀어나온 코 쪽은 빛을 받고 앞머리에 가려진 다른 부분은 빛을 못 받아서 그림자가 지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서 코끝에 이런 삼각형 넓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어서 코끝에 조그맣게 하이라이트를 찍어줄게요. 이제 저는 코를 타고 내려오는 이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주는데요. 이때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얼굴 자체가 광택이 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려주고 스머지 툴로 밀어주거나 또 지우개로 한번 지워서 은은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캐주얼 캐릭터의 코까지 한번 위치를 잡아보고 또 간단하게 그림자와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서 본 코까지 진행을 해볼까요? 자, 아래에서 본 코의 경우는 앞서 살펴봤듯이 튀어나온 코끝과 또 이 비주와 콧구멍 그리고 이 콧방울 면적이 크게 강조가 되는데요. 한번 구조부터 잡아봅시다. 눈썹에서부터 내려와서 콧등을 그려줄 준비를 해줍니다. 이때 이 라인을 더 둥글고 길게 잡아줄수록 코 높이는 높아집니다. 저는 살짝 낮게 표현된 게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줄게요. 이쯤으로 표현하고요. 높이는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콧등부터 내려줄게요. 콧등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반측면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짧아집니다.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짧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끝을 올려줄게요. 둥글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비주를 내려서 인중까지 이어줍니다. 그리고 콧방울 그려주고요. 그릴 때 얼굴의 기울기에 맞춰서 위치도 같이 맞춰주셔야 투시가 맞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콧방울 위치 잡아줘서 콧구멍이 들어갈 위치도 한번 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그리드도 추가해서 코 면적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오파시티를 좀 낮춰서 이제 실루엣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려서 쭉 뻗어서 코끝을 그려줍니다. 둥글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비주까지 내려줍니다.
여기 기반으로 이제 콧구멍을 그려가겠죠? 이 콧구멍의 기울기도 한번 관찰해주세요. 이 사이에 껴주면 돼서 뜻에 맞게 그린 도형을 기반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대쪽이 조금 더 눌리겠죠? 인중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번 탁 끊어주고 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컬러를 한번 올려줄게요. 올리면서 형태를 약간 수정을 해줄게요. 이 부분 조금 더 완만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수정을 해주었으면 이제 그림자도 그려볼게요. 코 아랫부분에 코끝과 비주 콧방울 아랫부분을 잡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내려줍니다. 이제 각을 보면 이런 각이 되겠죠. 정리를 해줄 거고요. 코 옆부분도 이 콧방울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지지하는 부분까지 해서 잡아주고 부드럽게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 스머지 툴로 풀어줄 거고요. 콧방울 끝도 살짝 잡아서 풀어줄게요. 이 콧방울 쪽이 살짝 찝혀 있는 것도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까지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이 코 아래쪽은 이렇게 단순화할 수도 있겠지만 한 톤 더 넣어 볼게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잡아서 비주와 이 콧구멍 이렇게 둥글게 도는 부분,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콧구멍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서 본 코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앞서 캐주얼 캐릭터 표현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부분에도 이제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캐주얼 캐릭터인데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눈썹에서부터 둥글게 내려줄 겁니다. 이때 이 높이가 코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겠죠. 쭉 내려서 코끝을 잡아줄게요. 이때 실사나 반실사 캐릭터들과 다르게 이 코끝에서부터 비주 그리고 윗입술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조금 더 굴곡이 있다면 이제 코끝, 비주, 그리고 인중 라인의 약간의 굴곡 정도, 이 정도가 표현이 됩니다. 코끝 표현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콧방울과 비주의 라인, 이 아랫면의 형태는 그대로 살려줄 겁니다. 구조는 다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콧등 이렇게 내려서 형태를 확인해 줍니다. 오파시티를 낮춰서요. 코끝을 표시해 줄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선을 그려서 눈이 가려지는 부분을 한번 표시해 줄게요. 자, 이 정도로 표현하고 한번 밑색을 깔아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코 아래쪽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올가미 툴로 한번 영역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주었고요. 다음 한번 다듬어 줄게요. 콧등으로 인해 가려지는 부분에 약간의 그림자를 추가해 줄 거고 이제 하이라이트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고 이마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한번 스머지 툴로 부드럽게 풀어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아래에서 본 반실사 코와 캐주얼 코까지 그려보았는데요. この韓国の講座はゴロソで日本語字幕付きで受講できるよ。詳しくは概要欄をチェックしてね。